어머니와 자식 사이에는 때로 말로 표현되지 않는 깊은 상처가 자리하곤 합니다. 오늘 담소 라디오에서는 그런 마음의 벽을 넘어서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혹시 이 영상이 처음이시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박명희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변하지 않는 습관이었죠.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40년 넘게 지켜온 일상이었습니다. 무릎이 아픈 걸 참고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하며 명희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턴가 깊어진 주름살과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분식집 준비를 하며 명희의 머릿속에는 아들 지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39세가 된 아들은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혼자 살아가고 있었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문자를 보내는 것이 전부인 그들 사이는 물처럼 차갑기만 했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했을까? 명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김밥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어린 지훈을 외할머니 댁에 맡겨야 했던 그 시절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생활고에 떠밀려 내린 선택이었지만 아이에게는 버림받음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날도 명희는 새벽부터 밤까지 작은 분식집을 지켰습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수다소리 사이에서도 그녀의 마음 한켠은 늘 공허했어요. 아들과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지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저도 괜찮아요. 늘 똑같은 내용이었죠. 명희는 답장을 쓰려다가 지웠다가를 반복하며 결국 몸 조심하거라라는 짧은 답만 보냈습니다. 그날 밤 분식집 문을 닫고 혼자 앉아있던 명희의 가슴 한쪽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가빠지며 식은땀이 흘렀어요. 아이고, 이게 뭐지? 손을 가슴에 얹고 힘들어하던 명희는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직 하지 못한 말들이 너무도 많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명희는 병원에서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말기 췌장암이었죠.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6개월 길어야 1년 정도로 보입니다. 가족분들과 상의하셔서 치료 방향을 정하시는 게 좋겠어요. 명희는 진단서를 받아든 채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다가올 줄은 몰랐어요. 아니, 어쩌면 이미 예감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희는 평소보다 유독 무겁게 느껴지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분식집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40년 넘게 지켜온 이 작은 공간이 이제 얼마나 더 함께할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명희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다시 끊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아픈 소식을 전하면 아들이 의무감으로라도 찾아올 텐데 그런 식으로 만나고 싶지는 않았어요. 내가 정말 못난 엄마구나. 명희는 혼자 중얼거리며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어린 지훈의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외할머니 품에 안겨 있는 모습, 초등학교 입학식 날 어색하게 서 있는 모습, 함께하지 못한 순간들이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해, 지훈아. 엄마가 너무 미안해. 사진을 어루만지며 명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지훈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명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그녀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명희는 일부러 더 밝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사장님, 오늘따라 더 맛있네요. 그래, 고마워요. 많이 드세요. 하지만 혼자 있을 때면 자주 멍해졌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날 밤 명희는 책상 앞에 앉아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쓰는 편지, 아니 유서였습니다. 펜을 든 손이 떨렸어요. 지훈아, 라고 첫 줄을 쓰고는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40년 가까이 쌓인 마음을 어떻게 글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이 지나도록 명희는 편지의 첫 줄만 쓴 채로 지냈습니다. 매일 밤 책상 앞에 앉았지만 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아무것도 쓸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분식집에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엄마가 아이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5살쯤 돼 보였어요. 엄마, 나 떡볶이 먹고 싶어. 알겠어. 우리 준호 떡볶이 하나 주세요. 명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훈이 어렸을 때도 분명 이랬을 텐데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이 원망스러웠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젊은 엄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괜찮아요. 피곤해서 그래요. 명희는 억지로 웃으며 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 엄마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을까? 아이와 함께하는 이 평범한 시간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알고 있을까? 그날 저녁 명희는 다시 편지지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마음이었어요. 지훈아, 엄마가 너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구나. 2번째 줄을 썼습니다. 그리고 3번째 줄. 너를 외할머니 댁에 맡겨야 했던 그때 엄마 마음이 어땠는지 너는 알까? 명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편지지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썼어요. 매일 밤 너를 생각하며 잠들었고 매일 아침 너를 생각하며 일어났단다. 분식집에서 일하는 내내 너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 그런데 왜 그런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을까? 편지를 쓰면서 명희는 그때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남을 느꼈습니다. 지훈이 외할머니 댁에서 지낼 때 매주 일요일마다 찾아갔던 일들 말이에요. 엄마, 지훈은 그때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었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아이를 다시 데려갈 수 없어서 몇 시간 함께 보내고는 또다시 떠나야 했어요. 돌아가는 길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니야, 지훈아. 너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더 나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었기 때문에. 편지를 쓰며 명희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편지를 쓰기 시작한 후 명희의 일상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분식집 일을 하면서도 자꾸 아들 생각이 났고 손님들을 보며 지훈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곤 했어요. 사장님, 오늘은 김밥에 단무지를 너무 많이 넣으신 것 같아요. 단골 손님의 말에 명희는 헤헤 웃으며 사과했습니다. 미안해요. 정신이 없어서.
실제로 요즘 명희의 머릿속은 온통 편지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에도 명희는 편지를 계속 썼습니다. 지훈아, 너를 임신했을 때 엄마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니, 뱃속에서 내가 발차기를 할 때마다 아, 우리 아이가 건강하구나 하며 기뻐했단다. 태어났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기 같았어. 작은 손가락 하나하나를 세어보며 완벽하다고 생각했지. 명희는 펜을 잠시 멈추고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갓 태어난 지훈을 품에 안고 느꼈던 그 벅찬 감정.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너무 힘들었어. 너의 아버지는 책임지지 못하겠다며 떠나버렸고 엄마 혼자 너를 키워야 했지. 그때 엄마 나이 29.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엄마였단다. 편지지가 눈물로 얼룩졌습니다. 그 시절의 절망감이 다시 몰려왔어요. 매일 밤 너를 재우고 나서 울었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지. 그래서 새벽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명희는 그때의 기억을 하나씩 써내려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오고 분식집 준비를 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그 와중에 지훈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일들. 어느 날 너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려고 했는데 내가 열이 펄펄 났어. 그런데 엄마는 일 때문에 너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지. 그날이 명희에게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아픈 아이를 두고 일하러 나가야 하는 현실이 너무 괴로워서 결국 외할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거예요. 외할머니께서 너를 맡아 키워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엄마는 정말 복잡한 마음이었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너에게는 버림받음으로 느껴졌구나. 명희는 펜을 놓고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40년 가까이 가슴 깊이 묻어둔 이야기를 꺼내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명희는 편지를 쓰면서 점점 더 많은 기억들을 되살렸습니다. 지훈이 외할머니 댁에서 지내던 시절의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지훈아, 너를 외할머니 댁에 맡기고 난 후에도 엄마는 매일 너를 생각했어. 분식집에서 김밥을 만들 때마다 우리 지훈이도 지금 밥 먹고 있을까? 하고 말이야. 명희는 그 시절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도 시간만 나면 지훈 생각을 했던 스스로를 말이에요. 일요일마다 너를 만나러 가는 게 엄마에게는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었단다. 내가 엄마 하고 달려올 때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 하지만 그런 만남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분식집을 하루 종일 비울 수 없어서 짧은 시간만 함께 할 수 있었거든요. 너랑 헤어질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르겠어. 버스 정류장에서 너를 보내고 돌아오는 길. 엄마는 늘 울었단다. 편지를 쓰며 명희는 한 가지 후회스러운 일을 떠올렸습니다. 지훈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이었어요. 너를 다시 데려와서 함께 살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 기억나니? 분식집 안쪽에 작은 방을 만들어 놓고 너를 기다렸지. 그때 명희는 정말 간절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가게를 정리하고 지훈을 위한 공간을 마련했었죠. 하지만 막상 너를 데려온 다음 날, 엄마는 새벽부터 일해야 했고, 너는 혼자 있어야 했어.
너무 어린 내가 혼자서 라면을 끓여 먹는 모습을 보고 엄마는 깨달았지. 이게 아니구나. 명희의 가슴이 다시 아파왔습니다. 그때의 선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결국 너를 다시 외할머니 댁으로 보내야 했을 때 내가 울면서 엄마가 날 버리는 거야? 라고 물었잖아. 그 말이, 그 말이 엄마 가슴에 평생 박혀 있단다. 명희는 편지지 위에 떨어진 눈물을 닦으며 계속 썼습니다. 그때부터 너는 엄마를 멀리하기 시작했어. 만나러 가도 예전처럼 반갑게 달려오지 않았지. 그런 내 모습을 보며 엄마는 정말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지훈이 중학생이 된 후부터는 만남조차 어색해졌습니다. 사춘기 아이 특유의 반항심과 어머니에 대한 서운함이 겹쳐서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지 못했어요.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엄마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냥 묵묵히 뒤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는 것만이 엄마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단다. 편지를 쓰기 시작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명희의 몸은 점점 약해졌지만 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만은 더욱 선명해졌어요. 지훈아,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갔을 때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아니, 사진학과에 입학한다고 했을 때 엄마는 정말 기뻤단다. 명희는 그때를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훈이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이 대견했거든요. 내가 대학생이 되고 나서 가끔 분식집에 들르곤 했잖아. 그때가 엄마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비록 어색하게 인사만 나누고 갔지만, 하지만 그런 만남도 지훈이 사회인이 되면서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프리랜서 사진작가의 길을 선택한 아들을 명희는 늘 걱정했어요. 내가 프리랜서로 일하겠다고 했을 때 엄마는 걱정이 많았어. 안정적이지 못한 일이라서.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지지해주고 싶었단다. 명희는 지훈의 사진 전시회에 몰래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찍은 사진들을 보며 가슴이 벅찼던 그날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내 첫 번째 개인전에 엄마가 갔었다는 걸 너는 모르겠지? 뒤쪽에서 조용히 내 작품들을 봤어. 정말, 정말 대단했단다. 우리 아들이 이런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다니. 그때 명희는 아들에게 다가가서 축하 인사라도 하고 싶었지만 괜히 부담을 줄까봐 그냥 돌아왔었습니다. 사람들이 내 작품을 보며 감탄하는 모습을 보니까 엄마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 아, 우리 지훈이가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자라줬구나 하고 말이야. 편지를 쓰며 명희는 자신이 지훈에게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자랑스러움과 사랑을 하나씩 담았습니다. 엄마가 내게 해주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항상 미안했어. 다른 엄마들처럼 학교 행사에 참석해주지 못했고, 생일 파티도 제대로 해주지 못했고, 아플 때 곁에서 돌봐주지도 못했지. 하지만 명희에게는 또 다른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너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줬어. 자립심도 강하고 자신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정말 대견하단다. 명희는 잠시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이제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진짜 마음을. 명희의 건강은 하루가 다르게 나빠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입원을 권했지만 그녀는 마지막까지 분식집을 지키고 싶었어요. 무엇보다 아들에게 보낼 편지를 완성해야 했거든요. 지훈아, 엄마가 내게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정말 많이 사랑한다는 거야. 명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써내려갔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 함께 있지 못했다고 해서, 표현하지 못했다고 해서 사랑이 줄어든 건 아니란다. 명희는 잠시 편지를 멈추고 분식집을 둘러봤습니다. 40년 넘게 지켜온 이 공간에는 지훈과의 추억도 함께 스며 있었어요. 이 분식집도 사실은 너를 위해 시작한 거였어. 너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었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싶었단다. 분식집의 작은 테이블, 낡은 의자, 오래된 냉장고, 모든 것이 지훈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우리 지훈이를 위해 열심히 살자 하고 다짐했어. 너는 모르겠지만 너야말로 엄마가 살아가는 이유였단다. 명희는 편지지에 마지막 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지훈아,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충분히 사랑해 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곁에 있어 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마음만은, 그 마음만은 절대 거짓이 아니었어. 편지를 다 쓰고 나서 명희는 봉투에 정성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겉면에 사랑하는 아들 지훈에게라고 썼어요. 며칠 후 명희는 결국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분식집 단골 손님이 쓰러진 그녀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거든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명희의 마음은 편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지훈이 그 편지를 받아보게 될 날을 상상하며 마지막 남은 시간을 보냈어요. 간호사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제 아들에게 줄 편지가 있는데 제가 못 전해주면 꼭 전해주세요. 명희는 간호사에게 편지 봉투와 함께 지훈의 연락처를 적어준 쪽지를 건네줬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날 밤 명희는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지훈의 얼굴을 떠올리며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 후 지훈은 어머니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간호사가 전해준 봉투를 받아든 그의 손이 떨렸어요. 엄마가 나에게. 지훈은 편지를 읽기 전부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와 제대로 화해하지 못한 채로 이별해버린 것에 대한 후회 때문이었죠. 편지를 펼치자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지훈아. 첫 줄을 읽자마자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편지 속에는 그가 전혀 몰랐던 어머니의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어린 시절 자신을 외할머니 댁에 맡겨야 했던 어머니의 고민, 매일 밤 아들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던 이야기, 일요일마다 만나러 갔던 그 짧은 시간이 어머니에게는 일주일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다는 고백. 엄마, 엄마. 지훈은 편지를 읽으며 목이 메었습니다.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들이 사실은 어머니에게도 똑같이 고통스러웠다는 걸 깨달았어요. 편지에는 지훈의 첫 번째 개인전에 어머니가 몰래 다녀갔다는 이야기도 적혀 있었습니다. 뒤쪽에서 조용히 아들의 작품을 보며 자랑스러워했던 어머니의 마음이 생생하게 전해졌어요. 정말
정말 몰랐어요, 엄마. 지우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 가까이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어요. 그날부터 지우는 어머니의 분식집을 자주 찾았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었지만 그곳에서 어머니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 저도 사랑했어요. 표현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지우는 어머니가 40년 넘게 지켜온 그 자리에서 늦은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은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요. 며칠 후, 지우는 새로운 사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분식집, 어린 시절 뛰놀던 골목길, 외할머니 댁, 자신의 추억이 담긴 공간들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작품의 제목은 늦은 고백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자신 사이에 있었던 깊은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싶었거든요. 때로는 표현하지 못한 사랑이 가장 깊은 법입니다. 명희와 지훈의 이야기처럼 서로를 향한 마음이 전해지는 데는 때로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이별이 와도 그 마음은 영원히 남아있게 되니까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아직 전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꼭 표현해 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일 수도 있거든요. 이상으로 담소라디오의 늦은 고백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